1형식부터 5형식까지 문장의 종류 좀 나누고 동사의 종류 나누는 거. 그게 이제 먼저 나오는 파트인데,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굳이 이거를 공부할 필요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요것만 한번 보세요. 일단 14쪽을 펴보세요. 14쪽에 자,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동사의 종류는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줄 거예요. 해주는데 일단 이제 동사의 종류를 아까 이제 우리 동사 패턴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동사 패턴이 가장 어려운 거는 맞는데 전통적인 방식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해서 종류를 5가지로 나눴던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동사라고 하는 건 5가지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나누는 게 아니고 총 13개로 나눠야 돼. 13개로 나누는데 그게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 주어 동사로 끝나는 거, 그 다음에 주어 동사 형용사 아니지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형용사, 네 번째가 주어 동사 명사, 다섯 번째가 주어 동사 to, 여섯 번째가 주어 동사 ing 동명사예요.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 일곱 번째가 주어 동사 대절. 자, 요거부터 먼저 해봅시다. 자, 5번, 6번, 7번. 중요한 거 아닌데, 그냥 대충, 이거는 이제 대충 넘어갈 거예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자, 요 세 가지가 다 뭐라는 얘기야? 동사 뒤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나와야 돼요? 품사가. 명사만 나올 수 있잖아요. 명사가 나올 수 있으니까 당연히 요 to 부등사가 뭘로 따라붙었다는 얘기야? 명사 역할로 따라붙은 거예요. 명사 구예요. 동명사는 원래 명사야. 요거는 명사 들이겠죠.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동사 플러스 명사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9번에 명사 2개 나오는 거. 10번에 이것도 명사 2개. 11번에 동사, 명사, 형용사. 12번에 주어, 동사, 명사,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입니다.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이거를 이제 이전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어떻게 공부하신 거냐면 자, 옛날식으로 표현해 드릴게요.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1형식이에요. 1번하고 2번이 1형식, 이게 2형식, 이게 3형식입니다. 3형식, 이게 4형식, 여기 나머지가 다 5형식이에요. 근데 간단한 예가 뭐냐면 분명히 이 자리에는 want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mind가 들어가겠지. 뭐 워낙 많이 하던 거. 그럼 결론이 뭐냐면 전통적인 방식으로 따지면 want라는 단어는 3형식 동사라는 얘기예요. mind도 어때? 3형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같은 거잖아. 근데 시험장에 들어가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똑같은 거야? 맨날 시험에 나오는 게 want 뒤에는 뭐가 나오느냐, mind 뒤에는 뭐가 나오느냐,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걸 자꾸 3형식으로 통일하냐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하나만한 공부예요. 1, 2, 3, 4, 5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13가지를 정확하게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5형식이라도 다 달라요. 여기 명사 나올 때 여기 들어가는 동사하고, 명사 형용사 나올 때 들어가는 동사하고, 명사 동사 원형 나올 때 들어가는 동사하고, 명사 투도 나올 때 들어가는 이 동사가 다 다릅니다. 요거를 결정해주는 건 다 뭐가 결정해준다는 얘기야? 주어 다음에 나오는 동사가 어떤 동사냐에 따라서 뒤에 따라 붙는 문장이 다 결정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의 종류를 외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패턴을 외워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제 이거는 너무 복잡한 얘기. 다음 주에 또 할 겁니다. 또 할 거라도 그때 또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만 해봅시다. 동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동사는 이제 1, 2, 3, 4, 5는 의미가 없는데, 뭐까지는 의미가 있냐면, 13가지로 나눠놓고 나서 다시 2개로 또 나눕니다. 2개로 나누는 건 의미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나눴을 때, 1, 2, 3번에 있는 건 무슨 동사? 4번부터 13번까지 무슨 동사라 그래요? 제일 많이 쓰는 용어. 뜻도 모르면서 맨날 우리가 쓰는 아주 유명한 거 동사를 2개, 무슨 동사 나누고 있잖아요. 그게 자동사, 타동사예요. 이거는 중요해요. 중요한 겁니다. 여기 있는 이 3가지가 자동사예요. 자, 뭐가 자동사야? 자동사의 특징. 뒤에 뭐가 안 나와요? 타동사는
타동사하고 조동사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가 뭐일 것 같아? 동사 뒤에 명사 쓰는 거 있잖아요. 주어 동사 뒤에 명사 쓰는 거는 다 타동사예요. 주어 뒤에 명사 나와서 이것도 명사 다 나와요. 이게 타동사입니다. 근데 1, 2, 3번은 동사 끝. 동사 뒤에 전치사, 동사 뒤에 형용사잖아요. 명사가 안 나왔단 말이야. 이거를 자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구분할 때 너무 어렵다, 구분이 안 된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요거는 뭐뭐를 뭐뭐하다 말이 됩니다. 번역을 하세요. make는 타동사입니다. 왜? 뭐뭐를 만들다니까. 그죠? 근데 가다는 어때? 고는 어때요? 타동사가 아니겠죠. 뭐뭐를 가다는 웃기잖아. 어디에 가는 게 말이 되지? 뭐뭐를 가다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건 자동사라 그래. 이거는 자동사고 이거는 타동사예요. 기본 번역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기본 번역의 rise는 뜻이 뭐예요? 오르다잖아. 오르다. 올라가다예요. 올라가다. 누가? 주어가 올라가는 거야. 뭐뭐를 하고 집어넣으니까 말이 어때? 주어가 뭐뭐를 올라가다. 말이 돼? 안 돼? 말 되나? 말 안 돼요. 하여튼 그거 안 되는 소리야. 주어 지가 올라가는 거야. 그게 자동사예요. 근데 raise는 뜻이 뭐야? 주어가 뒤에 나오는 명사를, 그죠? 주어가 명사를 뭐 하는 거야? raise 하는 거야. 올리는 거야. 아니면 기르거나, 키우거나. 뭐뭐를 키우다, 뭐뭐를 기르다, 뭐뭐를 올리다. 월급을 올려주는 거야. 사장이 월급을 올려주는 거예요. 요거는 물가가, 어떡하지? 물가입니다. 생활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요걸로 가지고 구분하세요. 뭐뭐를 집어넣어가지고 말이 되면 타동사, 말이 안 되면 자동사인 거예요. 요거 두 가지를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자, 그 중에서, 자동사, 타동사를 나누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동사, 타동사 나누는 부분 어떻게 나누냐면, 맨날 이런 거만 한 거야. rise는 자동사, raise는 타동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lie는 자동사, lay는 타동사. 맨날 요거만 공부한 거예요. 이게 옛날 책에는 이게 많이 나옵니다. rise는 자동사, raise는 타동사.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은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런 종류들 중에서 뭐가 중요한 거라 그랬어? 자동사, 타동사.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요 단어가 시험에 나오는 단어예요. 요거는 옛날 단어입니다. 이제 안 나옵니다. lie, lay 구분하는 거 이제 옛날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이라도 이걸 구분하는 게 나는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뭐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 외우는 방법은 rise하고 raise가 헷갈려. 끝까지 헷갈리면 무조건 뭐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란 말이야. 하나는 뭐 나머지 하나는 아니겠지 뭐. 뭐만 기억하라 해서 오디션 프로그램에 맨날 나오는 노래 제목이 뭐예요? 모라이어 캐리가 부른 노래. You Raise Me Up. 끝났어요. Raise Me네. Raise Me. 타동사네요. 그럼 rise는 자동사겠지 뭐. 넘어가란 말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요거는 lie하고 lay 같은 거는 구분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 lie in이라고 외워두세요. lie in. lie in이라고 하는 순간 lie는 무슨 동사야? 뒤에 명사 안 나왔으니까 자동사겠네. 그럼 lay는 타동사겠지 뭐. lay x, 알을 낳다. 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SIT하고 SEAT 이게 나왔어요. 어떻게 구분해야 돼? 하나는 자동사, 하나는 타동사인데 둘 중에 하나만 외우란 말이에요. 제일 쉬운 게 뭐야? 잘 안 쓰는 거지만 옆에 게 더 쉽죠? SIT가 더 쉽죠? 여러분들이 아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뭐야 뜻이? 또 이렇게 쓰는 영어 회화에서 쓰는 거. sit down 있잖아. sit down 있으니까 sit 뒤에는 down이 나왔네? 명사 아니잖아. 뭔지는 모르지만 명사 아니란 말이에요. 자동사인 거예요. 그럼 SEAT는 타동사겠지 뭐. 편하게 하란 말이에요. 고생하시면서 외우면 안 됩니다. 요거 언제 어느 세월에 이걸 다 외울 거야. 옛날에 20년 전에는 많이 나왔어요. lie의 3단배나 lay의 3단배나 장난치는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어떤 영어 선생도 이런 문제 안 냅니다. 누가 이거 내? 왜? 미국에서 많이 안 쓰는 단어인데. 몰라도 되는 단어인데 우리가 왜 쓰냐는 거예요. 대충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많이 씁니다. 정말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뭐가 많이 쓴다 했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를 sit down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요? please be seated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please be seated를 쓰는 거야. 요 단어를 쓰는 거예요. seated. 그것 때문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구분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는 자동사를 공부할 때 맨날 요런 단어만 공부했어. happen하고 occur. 발생하다. 사고가 일어나다.
맨날 요런 단어 가지고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자동사, 일형식 자동사가 뭐냐면 주어하고 동사에서 끝나거나 아니면 주어 동사 뒤에 부사가 따라 붙는 거를 자동사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예문도 맨날 뭐가 나왔던 것 같아요. 신은 존재한다. God exists. 주어 동사에서 끝났으니까. 두 번째 얘가 뭐야? 태양은 동쪽에서 오른다. The sun rises in the east. 맨날 요 예문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영어는 썼던 것 같아, 안 썼던 것 같아? 신은 존재한다. 이런 말 누가 써? 뭐 우리가 뭐 니체예요? 니체급의 어려운 철학자가 아니잖아. 신이 존재하지 않는 거 다 알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신이 존재하는 거 다 알고 있고, 종교를 안 믿는 사람들은 신은 없는 거 다 알잖아. 그런 말 쓸 일이 없어요. 예문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인 거야. 책에 나오는 예문이. 거기다가 해는 동쪽에서 든다. 누가 이런 말을 써?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나오는 거지. 아무도 안 쓰는 말이잖아요. 다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굳이 그런 단어가 의미 있는 단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제 문법 시간에 배우는 게 요것만 일형식이다라고 배우다 보니까 요게 자동사인 것처럼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요거는 자동사가 맞긴 맞지만 요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훨씬 더 중요한 게 요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요거를 포인트를 다 놓치신 거예요. 자, 왜 놓친가? 여기 맨날 나오는 게 respond to, participate in, 또 뭐가 있어? 되게 많잖아요. interfere with도 있고, 그죠? interfere with 등등등 진짜 많습니다. 요거를 listen to도 있고, listen to 있네, look at도 있고, look at, look for, listen to 다 여기에 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동사로 공부한 게 아니고 뭘로 공부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중학교 1학년 때는 뭘로 공부했던 거? respond to가 나왔어. 자동사라는 거 하는 거 아무도 선생님들이 설명 안 했어. 지도 모르니까 설명 안 해줍니다. 무조건 우리는 뭐만 외웠던 거야? respond to가 뭐야? 수거라고 외워버리는 거예요. 나쁘진 않습니다. 수거 맞습니다. 수거라고 외워도 돼. 근데 수거하고 수거 아닌가하고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수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만들어낸 건데 애들한테 설명하는 거 문법 설명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런 경우에 수거다라는 이름을 그냥 전달해준 것 뿐이에요. 외우라고. 그러니까 수거라고 하는 거는 수거니까 중요해가 아니고 수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외우라는 의미인 거예요. 단 respond가 단어가 아니고 어디까지 단어라는 얘기야? respond to까지가 한 단어인 거예요. 그 말인즉슨 리스펀드 뒤에 뭐가 나온 건 아니에요. 일단 명사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리스펀드 뒤에 전치사 to를 썼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당연히 자동사인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무도 얘기 안 해주는 포인트. 이게 자동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동사들은 다 뭐가 안 돼? participate in, interfere with 이런 단어들이 안 되는 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수동태가 안 되는 단어잖아요. 기본적으로 수동태 안 쓰는 단어들. 그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게 포인트고, 요거는 이제 아는 거, MI즈 다음에 형용사 나오는 거, 요 정도가 자동사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요거 다, 1번하고 3번은 다 아는 건데,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게 가장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한 단어에서는 많이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헷갈리는 게 뭐가 헷갈리냐면, respond to를 또 다른 단어로 바꾸면, 여기 한 단어로 바꾸면 뭐가 돼? 이게 answer란 말이에요. 뜻은 똑같아, 요거하고. 근데 respond to는 자동사고 answer는 타동사겠죠.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뜻은 똑같은데 달라요. respond to my question이고 요거는 answer my question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겁니다. 요것도 어때? participate in도 참가하다. attend죠. 이게 같은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attend는 수업에 출석하는 걸 attend class라고 합니다. attend class라고 하는데 participate는 participate in the class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차이가 난 거죠, 이미. 그걸 외우기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몇 가지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만 합시다. 일단 동사 유형은 요 세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문장을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이제 맞고 틀리고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뭘 할 거냐면 품사에 대한 공부를 할 거란 말이에요. 품사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냥 쭉 따라오면서 문장 구조를 분석해 보세요. 자, 1번 문제입니다. 14쪽에 1번 문제를 보시면 Nancy is proud입니다. 낸시는 자랑스러워하는데 뭐를 자랑스러워하냐면 그녀의 아들이 항상 뭘 말한다? 솔직하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다가 나왔어요. 자, 요거는 이제 지우고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분석할 때 약간 이제 어려운 개념이 하나 들어가긴 해요. 자, 이게 뭐가 어려운 개념이냐면 1번이 낸시는 자랑스러워합니다. 자랑스러워하는데 뭐를 데리아를 자랑스러워한단 말이에요. 자, 데리아가 그녀의 아들은 항상
항상 뭐 하냐면 speaks honestly입니다. 솔직하게 말한다. 자, 이게 나왔어요. 이게 잘 봐주셔야 될 게 뭐냐면 대시 접속사예요. 요거 접속사입니다. 요놈이 접속사인데 요렇게 묶어줘야겠죠.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예요. 주어 동사가 나왔어. 이렇게 묶어줬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몇 개야? 접속사가 하나 들어갔으니까 동사는 당연히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speaks가 동사고 또 뭐가 동사야? is가 동사인 거예요. 여기 동사야. 여기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먼저 미리 이제 여러분들이 선행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될 게 뭐냐면 that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이게 관계대명사 말고 that절입니다. 그냥 that 다음에 완전한 문장 오는 거. 요 형태는 so가 여기 있거나 아니면 so 다음에 형용사를 쓰고 that을 쓰는 경우 so that이나 so 형용사 that 이 경우에만 이 that절이 무슨 절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사절 역할을 할 수 있는 걸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부사절이에요. 근데 요게 아닌 나머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부사절이야. 위치가 부사절인 거예요. 자, 이것도 예문 가지고 얘기합시다. 이게 왜 부사절이냐면 잘 보세요. 그 둘명이는 이제 so heavy 너무 무거워. 그래서 내가 들어 올릴 수가 없어. 이거는 부사절입니다. 이게 부사절이에요. 자, 일단 절이라고 하는 건 금방 볼 수 있잖아요. 절은 모양새 가지고 결정하는 거니까. 절이라고 하는 거는 접속사 주어 동사가 절이에요. 대시 접속사야. 그거 외워야 됩니다. I can't lift가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이게 절이에요. 근데 이게 부사절이냐 명사절이냐 형용사절이냐는 걸 뭘로 결정해야 돼? 위치로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위치 어디가 왔어? 부사절에 왔단 말이에요. 왜 부사절이야? 주어 비동사 나왔잖아요. 동사 나왔어요. MIS 다음에 형용사 나오면 문장 끝난 거잖아. 문장 끝났잖아요. 문장 앞이나 문장 뒤에는 뭐가 온다 해서 부사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사절이에요, 이게. 이게 부사절이에요. 근데 대시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는 게 이렇게 부사절 위치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밖에 안 됩니다. 그게 so that 구문이에요. so that 구문만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안 돼요. 나머지는 99%의 that절은 전부 다 뭘로 써 있는가? 명사절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that 주어 동사는 요렇게 되는 구조는 이게 다 명사절이에요. 위치가 명사절에 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 했던 것 중에서도 명사절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접속사는 종류가 세 가지밖에 없다라고 할 때 1번에 뭐가 나왔어? that이 아까 나왔잖아요. if나 whether, WH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그거 외워야 되는 거야. that는 분명히 명사절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왜 이게 명사절이냐는 거예요. 이거는 so가 없어. 그럼 명사절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 that절이.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is 다음에 형용사 나왔어. proud가 형용사입니다. 그럼 이게 부사절이잖아요. 근데 번역상으로는 부사절이 아니에요. 또 우리말 뜻이 뭐가 돼? 낸시는 뭐 한다? 자랑스러워하는데 뭐를 자랑스러워해? 그녀의 아들이 항상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뭐뭐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거야. 딱 명사처럼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위치는 명사절 위치가 아니에요. 이거는 설명 불가능한 예문이에요. 1번 문장부터 너무 어려운 게 튀어나온 거예요. 도저히 이게 설명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다루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이게 설명 안 되는 거니까 그냥 무조건 암기를 하자라고 했던 게 뭐냐면 어릴 때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는 be proud 뭐라고 배운 거야?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be proud에서 끝난 게 아니고 be proud 하면 뭐가 나와야 돼? 원래 of가 와야 됩니다. be proud of 플러스 명사예요. 이게 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be 동사 다음에 형용사를 쓰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써서 수거처럼 쓰는 경우에는 여기서는 요 of 플러스 명사를 항상 뭘로 바꾼다는 얘기야? that절로 바꿉니다. 이유는 없어요. 설명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동기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모든 영어생들이 이 구문에 대해서 지 나름대로 막 용어를 갖다 붙여놨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문법으로 설명 안 되는 문장이에요. 특이한 문장입니다. 그냥 외울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be proud of에서 of 플러스 명사를 뭘로 바꾼 거야? that절로 바꾼 거예요. 다른 예문 뭐가 있어? 뭐뭐에 대해 잘 알다. is aware of가 있단 말이에요. is aware of가 있는데 그거를 실제로는 어떻게 쓴다는 게 is aware 다음에 that절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뭐뭐에 대해서 확신한다. be sure of인데 is sure of인데 he is sure 다음에 that절 바로 나올 거예요. 다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완전 활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해요.
이거는 왜 명사절인지 설명을 못 하는데 명사절처럼 쓰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구조고. 자, 일단 그래서 이제 요거는 설명 불가능한 걸 억지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Nancy is proud thatcher 나왔어. 자, 그 다음에 그녀의 아들이 여기 다시 주어가 나왔습니다. 동사가 또 나왔어. 자, 이게 하필이면 speak이라는 단어가 자동사예요. 이게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니까 당연히 뒤에는 뭐가 와야 돼? honestly가 오는 게 맞아. honest가, 그러니까 요게 맞는지 요게 맞는지를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요게 아니고 요게 맞아. 왜 맞아? speak은 매동식이니까, 무슨 동사니까? 자동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동사 뒤에 형용사를 쓰는 거는 어떤 경우만 가능해? 요것만 가능한 거예요. 동사 뒤에 형용사 쓰는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거나 쓰면 안 돼요. 나머지 자동사는 전부 다 요가 1번 아니면 2번인데 스픽은 1번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자, 우리 여기 홍 교수님 책을 쓰면서 너무 어렵게 책을 쓰다 보니까 처음에 좀 쉽게 가야 되는데 첫 번째 문장부터 너무 어려운 게 나왔어요. 자, 이것도 이제 외워둬. 스픽하고 톡, say하고 tell. 어떻게 외워둬야 됩니까? 이거 많이 했잖아요. 자, 한 번만 더 정리합니다. speak하고 talk은 똑같은 단어예요. 단어가 구분이 안 돼. 이 자리에 speak 대신에 talks를 써도 됩니다. 같은 단어예요. 왔다 갔다 하면 쓸 수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speak하고 talk은 무슨 동사라는 얘기야? 자동사예요. 외울 때 어떻게 외우면 돼? talk to, talk about, talk with라고 외워두세요. speak to, speak about, speak with예요. 자동사입니다. 요거예요. 전치사가 들어갑니다. 요렇게 써도 되고 요렇게 써도 되는 거 같은 거입니다. 요거 두 개는 자동사. speak to, speak about, speak with입니다. 요거 두 개는 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잡아두면 talk to, talk about, talk with예요. 근데 say는 어떻게 외우랬어? say는 자동사 안에 타동사입니다. say는 요쪽이란 말이야. 3, 4, 5, 6, 7 요게 들어가는 건데 say는 외울 때 항상 어떻게 외워야 돼? say something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노래 제목입니다. say something. say 뒤에는 명사 나와야 돼요. 나에게 말해줘 할 때는 어떻게 써야 됐어? say something to me입니다. 가로를 묶어두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가로를 묶어버리세요. 어차피 하는 역할이 꾸며주는 역할밖에 안 합니다. 묶어버리면 돼. 그러면 이 to me의 위치가 꼭 저 자리에 들어가야 돼? 앞으로 가도 돼? 전치사 플러스 명사 to me라고 하는 게 부사예요. 부사구입니다. 부사구는 위치가 정해져 있어서 아무 때나 와도 돼. 아무 때나 와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위치가 왔다리 갔다리. say something to me도 되고 say to me something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say to me something이 나와야 됩니다. talk은 어때요? talk to me에서 끝이야. speak to me에서 끝이에요. 뒤에 something 쓰면 안 됩니다. 근데 talk은 talk to me, say는 say to me something까지 나와야 돼요. 중요한 건 say something이니까. tell은 뭐가 포인트예요? tell me가 포인트죠.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고. tell 뒤에 무조건 me가 나와야 돼요. tell me something이 되든 tell me가 되든 tell me about이 되든 tell me to가 되든 어떤 형태가 따라붙든 tell me인 거는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이걸 옛날에는 say는 3형식, tell은 4형식 이렇게 공부했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형식으로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늘 습관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tell의 결정적인 특징은 tell 되면 다 무조건 me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그냥 me가 아니고 무슨 me야? to me가 나와야 되는 거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 요것도 마찬가지로 to me가 나와야 되는 거고. 자, 그런 것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하여튼 그래서 지금 1번 문장은 틀린 데가 없어요. Nancy is proud 다음에 thatcher 나오는 것도 괜찮고 thatcher에서 문장이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녀의 아들이 항상 speaks 자동사입니다. 뒤에는 부사 honestly 솔직하게 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2번입니다. 2번은 하지 마세요. 이건 너무 어렵다. 이건 하지 말고. 자, 3번으로 가보세요. Mary always feels happy when the sun is shining입니다. 자, 이거 3번 이제 문장 분석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문장을 분석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아니고 동사의 종류들을 좀 많이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3번 문장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알고 계셔야 될 거 요겁니다. 요쪽 얘기할 거예요. 요거 얘기할 건데, 자,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가, 요 자리에 들어간 대표적인 단어는 일단 is입니다. mis가 들어갑니다. 근데, 비동사하고 거의 같은 의미로 쓰는 단어가, become하고 get은 거의 같은 의미로 씁니다. 이게 비동사하고 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s, become, get이 거의 같은 용도 역할을 합니다. 뜻이 같은 게 아니고 문법이 거의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말고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그 유명한 요게 나오죠. look, sound,
taste, smell, feel. 자, 요것들입니다. 감각 동사라고 어릴 때 여러분들이 외운 거예요. 뭐뭐처럼 보이다. 보다가 아닙니다. 보다는 look at이고, look at은 여기에요. look at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뭐뭐처럼 보이다 할 때는 look 형용사예요. 사운드 형용사, 뭐뭐처럼 들리다. 어떤 맛이 난다. taste 형용사. smell 냄새가 난다. feel이 뭐뭐처럼 느껴진다라고 할 때 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말하고 안 맞아 떨어지니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학교 영어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요런 공부를 공부했어서 look 다음에 형용사 나와야 되는데, 중학생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렇게 배우는 거야. look 다음에 like를 쓰게 되면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뜻이 같아요. look like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명사가 나와야 되죠. 이걸 외웠단 말이에요. 중학교 때 외웠던 거예요. 시험 치기 직전에 맨날 외웁니다. look 뒤에는 형용사, look like 뒤에는 명사.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한글을 바꿉시다. 우리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look 다음에 형용사고 look like 다음에 명사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어떻게 공부해야 돼? 오늘 배웠으니까. like만 딱 잡아주란 말이에요. like가 품사가 뭐예요? 전치사입니다, 이게. look이 동사예요. like는 뭐뭐와 같은 단어의 전치사입니다. 그걸 외우란 말이에요. 전치사인 걸 모르면 안 돼요. 요거는 형용사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전치사예요, 이게. 얼마나 한심하냐면 중학교 학원에서 영어 가르치는 선생들이 아직도 지도 몰라. like가 형용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보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영어를 공부 하도 안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영어 선생들이. 이거 전치사입니다. 사진에 보세요. 전치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당연히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명사 나와야 되는 거죠. 끝이잖아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구잖아. 두 개가 합치면. 무슨 구? 형용사고 아니면 부사구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문장에서 무슨 구 들어서 있다는 게 look 뒤에는 원래 뭐가 나와야 되니까. 형용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like 플러스 명사가 뭘로 써 있다는 얘기야? 형용사 구로 쓰인 거예요. 쉽잖아요, 이게. 이 설명이 더 어렵다고? 아닙니다. 이게 훨씬 더 쉬운 거예요. 다른 거하고 적용시키려면 이게 이렇게 외워둬야 돼요. 중학교처럼 뭐 맨날 나오는 게 look like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 다른 like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like가 전치사라고 하는 것만 외우시면 끝나는 겁니다. 요게 합쳐가지고 형용사 구 역할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외워두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요 단어들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기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이제, 그 다음 자리에 뭐가 나오냐면, 여기 이제 종류가 이런 거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그 유명한 여기 있잖아요. grow, run, turn, go. 이런 단어가 있는 거야. grow나 run이나 turn이나 go라는 단어도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같은 문형이 된 거예요. 단 뜻이 뭐가 되는가? grow는 원래 자라다인데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뜻이 뭐가 되는 거예요? 뭐뭐이 되다. run은 달리다지만 run 다음에 형용사 나오면 뭐뭐이 되다. 그죠? turn 다음에 턴이 도는 거지만 turn 다음에 형용사 나오면 뭐뭐이 되다. 끝이에요. go 다음에 가다가 아니고 go 다음에 형용사 나오면 뭐뭐이 되다예요. 되게 쉬워요. 동사 다음에 형용사를 쓰는 구조는 어차피 이 구조밖에 안 돼요. 단어가 이 정도 단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우리나라 말로 옮겼을 때 가장 어려운 게 이게 가장 어려운 것들이죠. 이것들이 그나마 어려운 것들이에요. grow하고 run, turn, go 같은 게 어려운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가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이 상태에서 다시 문장을 보세요. 자, 3번 문장을 보시면 Mary는 항상 feels happy 합니다. feels happy. 그 다음에 when the sun shining is입니다. when the sun is shining. 자, 이렇게 시작하는 단계였습니다. 지금 이제 당장 내일 모레 그 국가직 시험 치러 가실 분들은 이런 거 이제 할 필요 없는 거죠. 할 필요 없는지만 지금 이제 새로 내가 1년을 새로 시작해야 된다면 이제부터 습관을 뜯어고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시간이 많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시간 많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서둘지 마시고 문장을 보고 하나 잘라가지고 설명을 다 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한 단어 설명을 다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자, 어차피 문장에서는 무조건 주어 동사는 나와야 돼요. 주어 동사 찾아봅시다. 뭐가 주어고 뭐가 동사야? 당연히 이게 동사인 거는 확실하게 눈에 보이죠? 그럼 당연히 메리가 주어예요. 주어 동사 나왔어. 그 다음에 이게 접속사예요. 이게 접속사니까 또 뭐가 나와야 돼? 또 주어 동사 또 나와야 돼. 이게 주어, 이게 동사 두 개 나온 거예요. 일단 이거부터 잡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단어들 설명을 다 하셔야 됩니다. always가 품사가
이게 뭐냐라고 물으면 내가 질문할 때 always가 뭐야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항상 대답할 때 뭘 준비하고 대답해야 돼? 내가 묻는 모든 문법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품사만 대답하세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뭔지 always가 뭐냐니 그게 대체 뭘 묻는 거야? 모르겠는데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게 뭔지 품사가 뭔지만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럼 사전 찾아봐. 자, 품사가 뭐야 이게? 이게 부사입니다. 그것만 기억하란 말이에요. 아, 그건 내가 외워야지. 근데 부사에 대해서 뭘 점검해야 돼? 부사는 원래 문장에서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없어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위치를 보니까 또 어때? 아, 주어 메리하고 동사 필드 사이 이건 두 개 붙어 있어야 되는데 뛰어나서니까 뭐가 들어간가? 부사가 끼어든 거잖아요. 설명이 다 되는 거야. 거기다가 feel 다음에 이거는 분사가 뭐야? 형용사야. 그러는 순간 아, 이게 형용사에서 그러면 이제 뭐가 생각나는 거야? 아, 이거구나. feel happy. 요쪽 구조구나. 이 형식 문장이구나. 자동사구나. 이걸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feel 다음에 명사 쓰는 것도 있어요. feel 다음에 명사 쓰는 당연히 뜻이 어떻게 돼? 그 명사를 느낀다라는 뜻이잖아요. 명사를 느낀다. 감동을 느낀다. 이런 말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제 뭐 많이 나오는 예문 중에 한의사가 이게 뭐라 하지? 맥박을 잡는다라고 하는 말 우리는 쓰지만 영어로는 feel 다음에 the pulse를 쓴단 말이에요. pulse가 이게 맥박이라는 뜻이에요. 맥박을 느낀다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명식으로 쓴 거예요. 가능합니다. 동사 하나가 한 군데만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 쓰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제일 기본은 이거야. feel 다음에 형용사 나와야지. 그러면 이제 주어, 동사, 형용사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문장이 끝이 난 거죠.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이거는 절인데 무슨 절? 위치가 어느 자리에 왔어? 부사 자리에 왔네요. 부사절이네 이게. 문장 끝이 나왔으니까. 이게 부사절인 거예요. 자,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어 나왔어. 동사 is 나왔어. is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형용사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형용사라고 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 말이에요. 세 가지가 있는 게 그냥 우리가 아는 형용사도 형용사지만 모두 형용사야. ing하고 pp가 형용사예요. 그래서 is 플러스 ing, is 플러스 pp가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is 플러스 pp의 이름은 뭐야? 수동태라고 하는 거지만 내가 붙인 이름은 수동태보다는 is 플러스 형용사인 거예요. is 플러스 ing 이거 현재 진행형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데 필요 없어요. 뭐만 하면 돼. is 다음에 형용사 나온 거야. 까지만 봐도 크게 하자가 없어요. 여기 반짝 빛이 나 지금 그냥 빛나든 현재 빛나고 있는 중이든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니까 아, 이게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왔구나. 근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이걸 합쳐가지고 뭘로 잡아주는가? 한 단어의 동사처럼 잡아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MIS가 들어갔으니까 동사가 맞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 설명해 보는 거죠. 요거를 연습을 하라는 얘기예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많이 하셔가지고 요거를 완전히 내게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문장들 이렇게 분석도 해보는 겁니다. 근데 하다가 보면 정말 너무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는 문장들이 있어요. 그건 뛰어넘으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나한테 와서 질문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뛰어넘는 거 말고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 다 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3번 문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5번을 보세요. 5번에 just like his father입니다. 자, 그의 아버지처럼 just like his father. 그의 아버지처럼 잭은 went badly. 나쁜 놈이 되었다. Before he was 30. 그가 자,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자, 또 어떻게 할까요? 자, 이게 동사입니다. 이게 동사, 이게 주어예요. 이건 눈에 확 보였어. 그 다음에 비포가 접속사네. 이게 접속사예요. 접속사니까 또 주어 동사 또 나왔어. 대충 동사 수는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대신에 아까 우리 했던 것 중에 just like his father 할 때 like가 분사가 뭐였어요? 뭐처럼 하는 like는 전치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전치사야. 전치사 뒤에는 명사 나와야 돼. his father 나왔어요. 위치가 구입니다. 이구나.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구예요. 근데 위치가 어디에 왔어? 문장보다 앞에 맨 앞에 나와 있잖아. 부사 구. 끝이에요. just는 이거는 원래 부사.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원래 부사입니다. 부사니까 아무 때나 들어가면 돼요. 한 단어의 부사는 위치가 안 정해지면 아무 때나 막 오면 돼. 자, 어쨌거나 여기까지가 부사 덩어리예요. like his father니까 그의 아빠처럼 이 말이에요. 이거는 강조형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자, 잭이 가스 아니면, 나쁘게 가스 아니면 잭이 나빠진 거야. 나이가 30살이 되기 전에 아빠처럼 잭도 나쁜 놈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나쁘게 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갔으면 어디로 간다가 맞는 거지, 나쁘게 가는 건 없어요.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면 그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뭘로 고쳐야 돼? 아, 이게 bad가 되는구나. 요거예요, 고. 고 다음에 형용사. 가다가 아니고 되다. 나쁜 놈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나빠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애가 좀 불량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when bad라고 쓴 겁니다. 앞에 주어가 만약에 우유면 어때요? 우유가 when bad 했다는 얘기는 우유가 상했다는 얘기잖아요. 갔다가 아니고 나쁜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음식이 상한 거를 go bad라 그럽니다. 애가 좀 맛이 갔어.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걸 고쳤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동사 플러스 형용사까지 나왔으니까 문장이 끝이 났어. 또 이것도 뭘로 들어간가? 접속사 주어 동사는 절이니까 무슨 절? 또 부사절이겠죠. 문장 뒤에 왔으니까. 이게 부사절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요 정도 문법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공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거냐면 이게 30이잖아요. 30. 품사가 뭐 같아? 1, 2, 3, 4는 품사가 뭐예요? 1, 2, 3, 4는 명사야, 형용사야? 생각 우리 안 해보는 거. 근데 알고 보니까 뭔가 같아. 아, 이게 형용사였구나. 왜? was 다음 달이니까. 1, 2, 3, 4는 형용사입니다. 명사 아니에요. one book, two books, three books예요. 책 한 권, 책 두 권, 책 세 권. 책보다 앞에 있잖아요. 형용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was 30가 된 거야, 이게. 비동사 뒤에 형용사입니다, 이게. 다 설명이 다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뭐 들어있냐면, white, red, black, blue. 이것도 품사가 뭐예요? 흰색, 까만색, 뭐 파란색, 색깔명. 이게 전부 다 형용사죠. 명사 아니죠. 왜냐면 white color, black color, red color, blue color인데 귀찮아서 컬러를 빼고 그냥 우리가 blue, red 이렇게 써버린단 말이에요. 원래는 색깔이라는 명사가 있는가? 앞에 들어간다니까 형용사인 게 맞는 거예요.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게 전부 다 품사로 다 설명이 다 되는 거예요. 품사만 알고 있으면 문장의 설명이 다 된다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다 똑같은 예문들밖에 없으니까 이제 재미가 없긴 하지만 자, 그거 해봅시다. 9번 해봅시다. 자, 9번도 when we broke the news to Mary입니다. 우리가 메리에게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자, 9번 갑니다. when we broke the news to Mary 그랬을 때 her face turned white입니다. her face 이게 turn white라는 단어가 금방 우리 얘기했던 것도 나왔네요. turn white. white가 품사가 뭐래서 색깔. 이게 형용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turn이 어떤 turn이냐면 이게 turn이죠. turn 플러스 형용사일 때 turn이란 말이에요. 자동사입니다. 수동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was 빼고 이렇게 여기 쓰는 게 맞습니다. 이게 동사입니다. his face지. his face. 이게 주어. his face가 주어입니다. 자, 이게 문장이에요.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되었다? 흰색으로 되었다 이 말이에요. 얼굴이 흰색이 되는 게 무슨 말이야? 창백해졌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왜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굴이 노래졌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 똑같은 상황에서 얼굴이 하얘졌다는 말을 쓰는 거야. 그게 창백해졌다, 긴장을 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broke the news가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왜 이게 CNN 뉴스 같은 데 보면 밑에 뭐 항상 breaking the news가 나오는 게 뭐 긴급 소식, 속보 이런 거예요. 그런 거 말해서 쓰는 건데, 자, 이게 접속사입니다. 주어야, 이게 동사. 동사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명사 나와야죠. the news가 명사로 나왔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 필요 없어. 부사 덩어리입니다. 주어 동사 명사에서 끝났으니까 to Mary는 부사 덩어리인 거예요. 자꾸 이렇게 묶어주셔야 됩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부사로 쓰는 건 다 가로로 묶어버리세요. 필요 없는 거니까 빼도 됩니다. 자, 어쨌거나 하여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뭘로 쓰인가? 문장 시작되기도 전에 먼저 길게 나오고 큰 마가 나와버렸어. 그럼 당연히 이게 뭐라는 얘기예요? 이게 또 부사절이겠지 뭐. 부사절이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유가 뭐냐면 제일 많이 쓰는 게 부사절이기 때문에요. 문장보다 앞이나 뒤에 쓰면 다 부사니까. 늘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이게 번역이 어떻게 된가? 우리가
그 소식을 메리에게 전했을 때라고 번역되는 거니까 이걸 이제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운 거예요? 정확하게. 그냥 부사들이 아니고 또 쓸데없이 문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문법인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무슨 표시 부사들이라고 한가? 뭐뭐 할 때라고 했으니까 그게 시간 표시 부사들인 거예요. 몰라도 되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부사들까지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시간 표시냐 하는 거는 별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가시면 돼요. 하여튼 이게 부사 덩어리야. 다 부사 덩어리고 여기가 주어 동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동사수는 왜 두 개가 동사수가 나왔느냐? 아, 이게 접속사가 하나 들어갔으니까 동사가 두 개구나. 요것만 계속해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 요것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해볼까요? 자, 12번. 이게 진짜 이제 어려운 거 나오네요. 자, 12번은 장난 아닙니다. 이거는 난이도가 꽤나 높습니다. 자, 12번에 보시면, husband says입니다. 자, 그녀의 남편이 말했어. 말했는데, he's leaving. 그가 떠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And he seemed serious at this time. 그가 이번에는 뭐뭐처럼 보였어요. 진지한 것처럼 보였어. This time. 자, 문장 구조 분석할 때 이걸 잘 외워두셔야 되는데, 일단 주어입니다. husband 말했습니다. 자, 아까 말하다는 특징이 뭐였어요? 말하다는 say의 특징. say something이라고 그랬잖아요. something이라는 명사가 꼭 나와야 됩니다. say 다음에 something이라는 명사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뭐가 명사? her husband says 다음에 명사는요. he를 명사라고 하기는 애매모호해. he is인 걸로 봐서는 이게 주어 동사라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his는 he is입니다. he is라고 봐서는 이게 명사라고. 그러니까 그녀의 남편이 말했는데 그를 말했다는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게 요거를 말했어. 그가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왜가 어렵냐면 이론적으로는 주어 동사 다음에 명사를 쓸 때 다시 주어 동사가 나오는 절을 썼단 말이에요. 절을 썼으니까 당연히 이 앞에는 뭐가 필요한가? 접속사가 하나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that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that부터 여기까지가 뭐라는 얘기야? 명사 덩어리예요. 명사절입니다. say something 할 때 something이 명사였으면 그 자리에 something 안 쓰고 뭘 써야 된다는 거야? say 명사절 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that절이 들어간 거야. say that절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이제 독해할 때 많이 연습했던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 다음에 하필이면 명사절을 쓰는데 that 주어 동사를 썼어. that절을 쓴 거예요. 동사 플러스 that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 that은 과감하게 어떻게 해도 된다. 생략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요거 독해할 때 어렵으니까 조심하자 그랬습니다. 동사 뒤에 원래 that절인데 주어 동사 다음에 명사절을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썼는데 여기서 동사 플러스 that은 요 that은 과감하게 생략이 가능합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안 쓰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에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명사절이 된 거예요. 이게 명사절. 자, 그 다음에 다시 문장 시작합니다. end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그는 동사입니다. 자, seem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look. 뭐뭐처럼 보인다 하고 seem이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seem 뒤에는 뭐가 와야 돼? look 다음에 형용사 나오듯이 seem 다음에도 형용사 나와야 되는가? 문장 끝났어요. 그는 진지해 보인다. 자, 마지막에 뭐가 나와야 돼? seem 다음에 형용사가 나왔으니까 문장 끝났으니까 당연히 뒤에는 뭐가 와야 돼요? 부사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this time 생김새는 뭘처럼 생겨? this time 2번 생김새는 this time이 명사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맨날 조심하자 그랬잖아. 시간 관련해서 명사처럼 보이는 단어는 사실은 전부 다 뭐라 그랬어요? 명사가 아니고 부사로 쓰인다 그랬잖아요. 2번 N은입니다. 부사입니다, 이게. This morning. 자, 연습합니다. I got up late. 나는 일어났습니다. 늦게, 이게 부사예요.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럼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이 자리에도? 또 부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부사는 연속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this morning이 부사예요. 위치상 봤을 때. 근데 생김새는 어때? this morning이니까. 딱 명사처럼 보이잖아요. 오늘 아침이니까. 근데 이게 오늘 아침에라는 뜻인 거예요. tomorrow는 어때요? tomorrow. 내일입니까? 내일입니까? 내일에죠. 내일이 아니고. today는 오늘이 아니고 오늘에. 다 부사예요.
yesterday도 어제가 아니고 어제에입니다. 부사입니다. 물론 명사로 쓸 수가 있습니다. 명사도 되지만 대부분의 문장 속에서 시간 관련된 단어는 다 부사처럼 쓰는 거예요. 부사입니다. 따로 전치사를 안 씁니다. 자, 그래서 I will meet her. I will meet her tonight. 당연히 이게 뭐라는 얘기예요? tonight이 뭐라는 얘기예요? 나는 그녀를 만날 것이야. 오늘 밤에. 품사는 부사죠. 생김새는 명사고. 계속 헷갈리는 포인트예요. 시간 관련된 단어는 전부 다 부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그것만 잡아두면 돼. 왜 이게 부사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기는요. 주어, 동사, 명사 나왔으니까 문장 끝났겠죠 뭐. 끝났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건 부사밖에 없잖아요. 사전을 봐야만 꼭 부사라고 한 걸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는 문장을 봤는데 짧은 문장을 봤는데 문장 구조는 맞는 구조 같아. 근데 이게 위치상 봐서 이게 부사였구나. 신기하네. 한 번 더 외우란 말이에요. 부사 맞구나 하는 거를. 아까 또 뭐가 있었나? 아까 우리 나왔던 게 이런 거 나왔잖아요. 한 번 나왔던 게 중에 he was 30 이런 게 나왔을 때 그냥 무심기를 넘기지 말고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와야 되는데 이게 형용사였구나. 안 까먹어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내가 아는가 그럼 다른데라고 하는 순간 한 번 더 딱 따져보고 원리를 따져보고 내가 설명해 주기 전에 여러분들이 직접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까먹어. 죽을 때까지 안 까먹습니다. 이게 영어를 잘하는 비법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영어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 자꾸만 시도를 해보자. 한 단어 웬만하면 설명을 자꾸 잘해보세요. 근데 전부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 페이지에 책에 한 페이지가 있으면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만 딱 선택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세요. 그게 영어 실력 쌓는 데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뭐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돼요. 그러니까 내가 늘 이제 수업 때마다 예를 들면 다른 데 가서는 예를 들는데 여기 학원에서는 같이 이제 수강생이니까 예를 잘 못 들었는데 이게 진짜 아주 벌써 예를 들기 너무 빠르나 하여튼 지금 없으니까 얘기를 드리면 우리 이게 그 학원 수강생 중에 1년 반 동안 같이 공부하는 친구인데 이제 지금은 이제 국가직 준비하느라고 수업 안 나왔는데 그 무용 전공한 남학생이 있단 말이에요. 전공이 무용이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밤새도록 춤만 추고 다니는 거야. 밤새는 게 예산일이고 중학교 때도 밤 새벽까지 계속 춤추는데 스튜디오에서 춤만 추다가 그러다가 이제 대학도 무용과를 갔는데 허리를 다쳐가지고 무용을 못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러 들어온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처음에 내랑 만났을 때 뭐 어느 정도냐면 진짜 뭐 명사, 동사 하나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거를. 근데 지금은 잘해요. 시험 치면 이게 마킹 같은 거 실수해가지고 점수가 아직 안 나오고 그러지. 모의고사 치면 일단 75점, 80은 나와. 잘한 거잖아. 처음 실착할 때마다 무슨 몇 점, 20점, 25점밖에 안 됐단 말이야. 근데 그걸 지금 이렇게 끌어올린 거예요. 끌어올린 배경에는 뭐냐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니까, 딴 데서 공부한 게 없잖아. 영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진짜 내가 하라는 데만 다 한 거예요. 내가 수업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집에 가서 해, 안 해?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다 했어. 진짜 막 연습장에 세워가지고 하나 분석도 하고 밑에 이렇게 다 표시 다 하고 봐달라고 내한테 맨날 들고 오고 그거 1년 반이란 말이야. 이제 곧잘 해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고 쓰임새를 용례를 잘 몰라가지고 번역이 매끄럽게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문장 구조는 이제 다 볼 줄 알아요. 이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지방직 시험 405점 나왔다는 그 친구. 우리 작년까지 학원 다녔는데, 올해는 1년 동안 학원 안 다니고, 혼자 공부해가지고 405점 받았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영어가 어느 정도냐면, 영어 분야가 전 과목입니다. 고등학교 때 맨날 게임에 빠져가지고 게임만 해서 공부를 하나도 안 했던 친구가. 대학도 왜 가는지 몰라. 무슨 부사관학과를 갔다는데, 지가 생각해도 지금 그거 왜 가는지도 몰라. 아무것도 못하는 친구예요. 근데, 공부는 해야겠다. 정말 합격하고 싶다는 강한 연망 하나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이번에 405점이 나온 거야. 웬만한 과목 다 100점이에요. 국사, 국어는 그냥 다 100점이에요, 항상. 영어만 좀 못해서. 그래서 영어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벽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옛날에 그 못하던 실력에서 지금 이제 75점, 80점까지 만들었으니까 잘한 거지 뭐. 다른 거나 잘하니까 이제 합격선에 들어간 거예요. 405점이니까. 충청남도 시험 쳤는데 충청남도인가 충청북도인가 모르겠는데 거기서 1등이야, 지금. 공단기 1등이에요. 공단기가 뭔지 알죠? 그 점수 다운대로 막 넣어가지고 지금 현재 순위 막 뽑잖아요. 거기 1위로 올라가 있어. 랭킹 1위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는. 그 정도 성적이면. 근데 걔가 원래 걔가 공부를 잘했냐, 이거. 못하던, 공부하고는 담을 쌓았던 인간들이야. 공무원 시험은 결국에는 뭐가 관건이냐면 시간만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돼. 포기만 안 하면 돼. 근데 자꾸 문제는 뭐가 제일 문제예요?
포기를 중간에 하지. 공무원 학과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뭘로 바꿔? 소방학과, 경찰하다가 안 되니까 소방학과, 소방하다가 안 되면 또 뭘로 가? 군무원으로 바꾸고. 계속 바꾸는 거야. 이거 될 리가 있나? 될 리가 없어요, 이거는. 누구는 바꾸기 싫어서 안 바꿔. 다 바꾸고 싶지. 그래서 끝까지 공무원을 자꾸 늘어지는 거죠. 그럼 된다는 얘기예요. 공부를 원래 잘하는 애들은 조금 하면 돼, 정말로. 명문대학 출신들은, 스카이 출신들은 두 달 정도만 공부하면 합격선에 들어갑니다. 걔들은 빼고. 우리 아니잖아. 아니니까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는 이게 포기만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전부 다 이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중간중간에 포기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알려진 이 영어라는 과목도 자꾸만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영어에 대해서 생각을 주입해 놓는 영어생들이 너무 많은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차지하고 있는 영어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고 있는 건가. 내가 분명히 이것만 하면 된다, 품타만 하면 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습관이 어떻게 된가. 동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목적어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오형식 목적의 보호 아닙니까? 맨날 질문을 그렇게 해요, 나한테. 그렇게 내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 알아듣는 용어를 막 여러분들이 쓰는 거예요. 근데 알고 쓰면 정말 좋지. 근데 모르고 쓴단 말이야. 요거부터 빨리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이렇게 문장 분석하는 거를 가만하게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대충 그냥 지나가는 말을 듣지 말고 정확하게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해야만이 영어 실력이 오히려 빨리 납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나중에 1년 후에 보면 이게 정말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었구나. 그걸 나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대충 하면 나중에도 끝까지 대충 하다 보면 계속 대충 틀려요. 맞추긴 맞췄는데 점수가 한 80은 나왔는데 왜 내가 80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태반이에요. 똑같은 80이라도 이왕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얘기예요. 좀 알고 80점 맞추자는 얘기예요. 마음이라도 편하게. 얼마나 불안해. 시험 치기 직전까지 아직 내가 내 실력이 사실 50점 실력밖에 안 되는데 잘만 찍으면 80점이 될 것 같다. 그거 하나 믿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너무 불안하잖아요. 확실하게 80점 만들고 들어가야지.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대충 가지 말고 꼼꼼하게 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거를 연습을 좀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셔야만이 잘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자, 그래서 뒤에 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할 만한 문제가 아니니까 뛰어넘고, 조금만, 몇 개만 더 해봅시다. 어디로 가서 공부를 하시면 되냐면, 구와 절. 자, 여기 가봅시다. 61쪽을 보세요. 61쪽에 보시면 이제 구와 절이라는 제목으로 아예 나옵니다. 여기만 몇 가지만 이제 분석을 다 하고 마칩시다, 그냥. 자, 1번입니다. 자, 1번. 61쪽에 1번을 보세요. To be precise. 번역까지 할 점은 되게 좋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번역은 나중에 공부하고, 일단 형태만 봅시다. to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와서 이게 to 부정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위치가 어디에 봐서 to be precise까지. 부사다리의 원구죠. 이게 부사구예요. 위치가 부사구 위치입니다. 자, 거기다가 to 부정사는 뭐도 중요해. 자, 여러분들이 아는 to 부정사고 내가 말하는 to 부정사는 약간 다르잖아요, 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to 부정사야라고 하는 얘기들을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95%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 95%가 영어를 못한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공부했던 거 뭐 공부해서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아니고 to 다음에 동사 원형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다시 문장 시작하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진짜 동사인 것처럼 생각해서 문장을 만들었어. 이게 to 부정사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to 다음에 be가 나왔어. 여기 끝나면 안 된다. 끝나면 뜻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비동사니까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비동사 뒤에는 MIS 다음에는 형용사 와야지. 여기서 형용사 왔잖아. 프리사이즈. 요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to 부정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걸 준동사라고 합니까? 왜 준동사라고 보죠? to 부정사는. 동사 같기도 하고 동사 아닌 것 같기도 하거든요. 합치면 부사야. 합치면 부사인데 안으로 들어가니까 마치 뭐처럼 쓴 거예요? 동사처럼 썼잖아요. 그러니까 준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반만 동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가 동사와 관련된 형태예요, 이게.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to 부정사 관련된 문제가 나와도 이게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precise가 맞는지 precisely가 맞는지 하는 문제가 나왔다 쳐. 요거를 이거면 영어 교재를 만드는 영어쌤들이 이걸 어느 파트에 집어넣을 것 같아? 형용사 부사 구분하는 데다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 동사 패턴에다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 to 부정사에 집어넣을 것 같아? 어디에 집어넣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to 부정사 관련된 거니까 to 부정사에 넣어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 문제는 핵심이 to 부정사가 아니야. 요거는 to 부정사지만 어차피 안으로 들어가면 뭐처럼 봐야 돼? 동사처럼 봐야 되잖아요. 비동사 때문에 형용사 나오는 게 답인 거예요. 동사 유형입니다, 이게.
동사 유형은 끝이 아니에요. 오늘 배운다고요. 오늘 만약에 동사 유형 13가지를 다 배웠다면 오늘 하루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영어가 끝날 때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동사 유형은 계속 여러분들 따라다니는 거예요. 모든 영어에 다 들어갑니다. 동사 유형이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건 이렇게 가야 돼요. 이건 부사절. 여기까지 부사절이 부사구입니다. 자, 부사구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the accident occurred예요. 주어가 accident, occurred가 동사입니다. 뒤에는 뭐가 나왔어? 사고가 발생했던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나왔더니 가로를 묶어서 빼버리세요. 자동사네요. 그죠? 문장 끝난 거예요. 해석 끝난 겁니다. 자, 2번은요. He will never admit in the court that he 자, 이거는 이제 문장이 틀린 문장입니다. 뭐 좋은 문장이네요. 이런 거 연습 많이 해두시면 되게 좋습니다. 2번 문장은 꼭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He will never admit in the court that he having done it. 자, 주어입니다. 동사는요. 자, he가 주어예요. 동사는 당연히 뭐가 동사야? will admit이 동사겠죠? will admit이 동사입니다. 조동사 will 나온 거예요. 자, never는요. 품사는 부사겠죠? 몰랐는데 어떻게 하라고? 내가 부사인지 몰랐는데 어떻게 이거 압니까? 어떻게 알아내는가? 위치가 부사 위치에 왔잖아요. 아무것도 보지 말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다 공부할까요? 공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이전에 어릴 때 이런 거 공부 안 했는데 어떻게 지금 와서 어떻게 공부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치가 다 그렇게 쓰이는 거 어떻게 해요? 조동사 will 되면 뭐가 와야 돼? 동사 원형 와야 되잖아, 원래는. 어드밋이 다른 거, 이게 두 개가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되는데 뛰어났잖아요. 뛰어났으니까 당연히 이게 뭐라는 얘기예요? 부사겠죠? 거꾸로 가란 말이에요. 여기 부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드밋이 인정하다입니다. 인정하다예요. 인정하는 거니까 뭐를 인정하다 말이 돼 안 돼? 뭐를 인정하다 말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드밋 뒤에는 뭐가 와야 돼? 명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명사 안 나왔어. 큰일 났어. 명사 안 나왔습니다. 근데 명사는 나와야 돼. 어드밋은 명사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안 나왔어. 안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하는 건 나오기만 하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잖아요. 가로를 묶어서 없애세요. 다 필요 없어. 문장 구조 분석할 때는. 어차피 부사 덩어리입니다. 부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해요. 싹 없애는 순간 뭐가 보이는가? 어드밋 하면 이제 명사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뭐가 명사야? 여기 명사네요. 명사 들이네. 어드밋 대시로 넘어가네요. 그럼 이제 그는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법정에서입니다. 필요 없는 말이에요. 뭘 인정 안 한다는 얘기야? 대리야를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접속사야. 명사들인데 접속사야. 뒤에는 주어 나와야지. 동사 나와야지. 근데 having들은 동사 아니네요. 틀렸네요. 그래서. 왜 동사 아니야? ing는 동사 아니라 그랬잖아요. 동사 와야 돼. 근데 동사 아닌 게 왔으니까 틀린 거예요. 이 문장이. 어떻게 고쳐야 돼? he having들이 아니고 he has done이겠죠. 쉽잖아요. have하고 has는 동사라고 했으니까 ing는 동사 아닙니다. have, has가 동사예요. has는 이렇게 고치면 돼. 접속사 나왔으니까 동사 하나만 써주란 말이에요. 동사인가 아닌가 구분하는 문제예요. 맨날 나오는 문제가 이 문제잖아. 짧고 간단한 문장에서 이렇게 나오지만 길고 복잡한 문장에서는 아까 우리 오전에 했던 아주 길고 복잡한 문장에서 계속 이 문제 나왔잖아요. 짧으면 쉽다는 거야, 이게. 길면 어려워지는 거고. 문법은 쉬운 문법이 따로 있고 어려운 문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애들이 보는 문법들은 쉽고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보는 문법들은 조금 어렵고 대학교 1학년들이 보는 문법들은 진짜 어렵고 이거 아니에요. 너무 웃깁니다. 대학교 1, 2학년 애들한테 그것도 영문과 전공하는 1, 2학년 애들한테 맨날 권해주는 책이 뭐냐면 중학교 1학년 애들이 보는 성문 기초영어 요즘은 성문 기초영어 아니지 이제 지금 뭘 말해보지 중학교 영문법 330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책인지 알죠? 그런 거 안 해봤어? 330? 있어요. 문제만 330문제 있는 거 있어. 유명한 책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애들이 보는 문법이 바란 말이야. 왜? 문법은 어차피 뭐니까?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법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니까 그냥 아무거나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중학교 영어하고 대학교 영어가 달라지는 건 뭐가 달라지는 거야? 문장의 길이만 달라지는 거예요. 문법 설명은 똑같은 설명입니다.
해설서를 비교를 해보세요. 중학교 애들이 보는 문법책하고 대학생들이 보는 문법책을 펴놓고 해설서만 딱 펴봐. 설명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뭐만 다른 거야? 문장의 길이만 달라진 것 뿐이에요. 그게 영문법이 쉽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문법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어는 단어가 어렵지, 단어가 어렵고 독해가 어려운 거예요. 문법이 어렵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문법이 제일 쉬워요. 근데 이게 문법 공부 다 했는데도 영어가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단어 공부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단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해서 독해를 막 쭉으라고 했는데 했잖아요. 독해를 하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영어 공부는 뭐밖에 없으니까 문법 공부하는 게 영어 공부라고 생각하는 거야. 큰일 날 일입니다. 문법이 공부가 안 해. 문법은 아무나 하는 겁니다, 이거는. 독해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독해를 진짜 많이 해야 돼.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매일같이 독해만 시간 투자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이 너무 안 했나? 10시간 말고 그러면 2시간 이상. 진짜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루에 독해 지문을 10개 이상 분석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이게 쌓여가지고 문법도 내가 알고 있는 문법도 적용이 되는 거고 몰랐던 단어도 확실하게 외울 수 있는 거예요. 단어장 가지고 백날 외운다고 단어가 느는 것도 아니잖아. 문법책 가지고 맨날 문법 공부한다고 문법 느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어차피 긴 문장에 적용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독해에서 모든 게 성부가 나와야 됩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경향이 그래요. 내일 모레 이제 지방직 시험장에 국가직 시험장에 들어가면 당연히 느끼겠지만 지방직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 올해 지방직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옛날처럼 문장 4개 적어놓고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걸 골라라는 문제는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잖아요. 이제 아예 안 나오는 분위기야. 국가직은 아예 안 나와요. 다 뭘로 바뀐 거야? 오늘 우리 오전에 연습한 것처럼 독해신문, 아주 어려운 독해신문 속에서 밑줄 친 4개 중에서 틀린 거 하나 골라라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제는 길이가 길어졌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문맥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추세입니다. 대세입니다. 우리가 뭐 20년 전, 30년, 1980년대, 90년대에 나오는 공무원 시험 문제, 기출문제 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비교를 당장 집에 가서 비교를 해보세요. 1988년도 기출문제하고 올림픽 할 때 당시 기출문제, 공무원 시험 문제하고 작년 2019년 공무원 문제하고 두 개 딱 펴놓고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봐도 한눈에 봐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거라요. 1988년도 독해지문은 지문 자체가 5줄에서 6줄짜리예요. 짧았습니다. 지금은 기본 몇 줄이야? 20줄에서 25줄이잖아. 길이가 확 늘어나 버린 거예요. 문제 유형도 완전히 수능용으로 바뀌었잖아. 수능용하고 지금 나오는 공무원 시험 문제가 구분이 안 됩니다. 심지어 내가 이야기했잖아. 올해 경찰 시험에 나왔던 2020년 경찰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이 상당수가 어디에 나왔던가? 수능이나 고3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잖아요. 한 번 더 낸 거잖아. 그런 것들을 자꾸 눈치를 채야 되는 거죠. 경향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다 뭐 때문에 경향이 바뀌어간다 그래서 출제하는 선생님들의 나이대가 점점 어려지기 시작하는 거야. 88년도 당시에 출제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나이 70대는 교수들이야. 영무가 퇴직한 교수들이야. 그 당시에. 근데 지금 내는 사람들은 지금 기준으로, 지금 현재 2020년 기준으로 70살 된 노인들이에요. 근데 지금 70살 먹은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뭘 했던 사람들이야. 토익이 뭔지를 알고 영어 교육의 방향이 변화해 나가는 추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나이만 많았지. 나하고 비교하면 되죠. 나도 이미 나이가 55살인데. 내가 55살인데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어. 내가 모든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는 중인데. 근데 70살 해봐야 나이 얼마 차이 안 나요, 나랑.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출제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젊었을 때 뭘 공부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현재 뭐가 유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시대는 계속해서 변하고 언어는 계속해서 변하는데 심지어 미국에서는 사전도 몇 년마다 한 번 낸다 해서 3년마다 한 번씩 사전을 개정판을 낸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1950년대에 만들어 놓은 거 아직도 쓰고 있는 그런 썩어 빠진 시스템이 아니고 걔들은 3년에 한 번씩 계속 개정판이 나옵니다. 사전 자체가. 언어는 그렇게 빨리 변하는 거예요. 근데 80년대 나오던 영어 지문을 지금 어디다가 써먹을 거라는 얘기야. 못 써먹는 거예요. 안 먹혀 들어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변화해 갑니다. 변화해 가는 거니까 변화하는 거를 잘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따라가기 위한 그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는 독해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현대적인 트렌드를 내가 익히고 싶다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신문 기사라든지 위키디피아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컨텐츠 내용들을 영어로 많이 읽는 습관을 들이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쓰고 있는 영어들입니다. 구어체를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구어체 공부할 것 같으면 당연히 뭐 외국 애들하고 채팅을 하면 되는 건데 그거까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문서상에서 현대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그런 문서들을 보면 자주 반복해서 쓰이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제가 답안지 쓸 때 항상 우리말로 어떻게 썼냐면 뭐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런 말을 썼단 말이에요.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안지를 쓴 거예요. 썼더니 막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무슨 필자냐고 나보고 구박을 주더라고. 너는 필자가 아니고 너는 학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필자는 높은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뭐 그래도 이러나 저러나 지금 그런 말 누가 써 안 써? 우리말에서도 안 쓰잖아요. 언어는 변한다니까요. 계속. 이제는 어떻게 써도 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써도 되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마다도 글쓰기 할 때 나라는 말을 쓰면 돼 안 돼? 설마 지금도 그렇게 배운 건 아니죠. 나라는 말 쓰면 안 되는 거, 안 된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 나라는 말 써도 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글을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마다도 절대 못 쓰게 했어요. 저는이라든지 아니면 뭐 필자는 아니면 저자는 이렇게 글을 쓰는 거지 나는 하는 말을 논문에서 쓰면 안 되게끔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러다가 시대가 변하면서 보니까 한 30년 지나가면서 어떻게 된가? 이제 바뀐가? 이제 나는 이런 말 쓰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말도 변하는데 영어는 계속해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변화되는 걸 따라가야 되는데 이미 30년 전, 40년 전에 쓰이던 문장을 가지고는 변화된 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문장들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책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자료들은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이 제일 좋은 책이고 왜냐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매년 이 선생님들이 책을 만들 때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쓰는 단어들입니다. 영어 문장들이야.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내가 자료를 찾아보겠다면 직접 신문 기사라든지 아니면 그 위키디피아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 영어 문장들이 요즘 쓰는 문장들이 나올 거예요. 그게 현대식 문장들입니다. 거기서 많이 쓰는 표현, 많이 쓰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고 시험에 나오는 단어예요. 자, 그 정도로 이제 잡아주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지금 2번 문장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거 한 번 더 이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를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그거 해봅시다. 6번을 한번 보세요. The people amended the conference are all scholars and writers입니다. 자, 6번에 the people. 자, 사람은 사람인데 뭐 하는 사람이냐면 attended 했어요. 참석했습니다. 어디에